2026년 4월 12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상황 동일하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협상 결렬이 조금은 다음 주 초에 이제 파동이 있을 것 같고,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협상의 결과는 트럼프도 예측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트럼프 이슈 그대로 가고 있고요. 신용위험 제2금융기금 리세션 한계 겸 이제 한 몸이라고 했죠. 한 몸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거고, 하나가 빵 터지면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금리나 미국이 스톱돼 있는 상태인데,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안 되고요. 금리 인하가 돼야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게. 근데 이란 전쟁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 일본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인데 하루 더 협상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호무르즈 통제권 극심한 이격인데 서로 결별이 났었거든요. 이게 벤슨은 귀국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 세부 조정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를 하지 않는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이란 해커들이 이제 이란 이스라엘 사이버전 공급망까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최근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자료들이 더 넓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거는 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중동의 평화를 얘네들이 명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명 파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고 데드라인 연장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공격 중단했어요. 2주간 공격 중단이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다시 또 한번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때 해결이 된다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행만 되면 돼요. 호무르즈 해협 항행은 되면 전쟁이 나든 미사일 쏘든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함부로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로 대응이 안 될 거고 이게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거는 공화당에서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는데 3분의 2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요. 노킨스 시위 나오고 있고 배달 사고 이거 또 있으니까 모든 전반적인 상황이 긍정적이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는 35에서 30으로 많이 떨어졌고 원달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다 호문호조 해협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버핏이 이제 3호 신용에 대해서 월가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출 증가되는 거 이런 모습들은 부정적입니다. 이게 부실의 풍선 효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권 하니까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얘기했던 거 계속 생각해 봅시다. 지정학적 분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재각산 이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고 AI 주도 주식시장 조정 그 다음에 사무신용 요 밑에 있는 AI 생산성 급증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근데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식자층이 있는 상태에서 AI가 오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들이 창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뒤처지는 도시들은 인구가 밀릴 거고요. 성장하는 이런 거를 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들은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실용 시장의 스트레스 그대로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5번이 제대로 남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채금리 급등은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됐으면 올라갈 거거든요. 그게 조심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54개사 상장 폐기 위기인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엄격하게 봤더니 기업 수가 늘었다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얼마나 테줄릴지는 캐시천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전주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걸 주식수로 합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레벨업이 된 거는 한 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인식이거든요. 한 번 오른 거는 떨어지지 않고 물린 사람들이 이 가격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반 이상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 우리가 지금 그 낙수 효과를 통해서 그거를 시장에 풀어줄 수 있는 아직 그게 있습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끝장났었던 건데 반도체가 그래도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쪽 세계도 신세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하고 일본 금리 인상의 시작이고요. 미국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지금 스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금리 인하 전면 수정. 금리 낮춰도 예전만큼은 소비가 안 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성장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계속 자극하면 못 내립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달 금리 인상 유력하다고 하죠.
그다음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원 달러의 지금 0.75가 1로 바뀔 겁니다. 0.7이 1 정도로 바뀔 거고 급격한 상승이라고는 또 한 6개월 있다가 1.25 그다음에 또 6개월 있다가 1.5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1.5가 됐을 때 아마 스톱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딱 중간에 낑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위험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